자,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성만 의원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죠. 자, 이성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인천을 위해서 일해 오셨어요. 이성만 의원님. 네. 그리고 또 이제 드디어 국회에 입성을 하셨고 또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 다른 의원들도 이제 입법 활동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우리 이성만 의원께서도 어떤 법안들 준비하고 계신지 이것부터 좀 여쭤봐도 됩니까? 네, 어떤 법안이라기보다는 이제 특정 분야를 좀 연구하고 있는데요. 예,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제 일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5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폭넓게 되어 있는데 예. 사실 요 부분이 불안전해지면은 우리나라 고용의 안정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 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제 그런 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된 법안을 좀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좀 금융 시스템이 좀 상당히 취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 문제라든지 또는 이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이제 고용인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뭐 혹시 대표 발의 준비 중이신 법안 이것도 지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예, 법률이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자영업이란 부분을 좀 더 정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체를 체계를 잡아야 된다라는 면은 들어가 있지만 예. 구체적인 지원 내용의 부분은 사실은 좀 빠져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뭐 금융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런 고용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더 섭입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이성만 의원께서 내세운 그 공약 사항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또 그 백운역부터 송내역까지 지하화하겠다는 이 공약. 예, 예. 이게 또 이제 그 상층부를 또 생태공원화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녹지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이 내용도 좀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제 경인전철이 저기 하인천으로부터 구로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지하화하겠다는 그런 공약은 당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은 이제 막대한 사업비야 약 8조가 드는데요. 이거를 충당하지 못해서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평 구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백운역부터 송내역까지니까 부평을 지나는 구간은 땅의 폭도 특히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발할 수 있는 땅의 넓이가 넓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가도 굉장히 높고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사업성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GTX 비노선을 지금 건설 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2026년 말이 되면 GTX 비노선이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평역이 다시 수도권 서부의 중심역으로서 그러니까 여의도까지 가는데 15분이 채 안 걸립니다. 서울역까지 가는데 20분이 안 걸리고요. 그래서 중심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지역을 지어하고 분단된 남북을 서로 연결을 하고 또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주변 지역을 개발할 그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인천 부평 지역의 또 다른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캠프 마켓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조성해 나갈 예정이신지 이 말씀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캠프 마켓을 이제 이전하고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계획이 처음 발표된 게 2002년도입니다. 네. 그리고 뭐 완공 시점이 2008년이다, 2010년이다, 12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몇 년간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지친 마음도 있고 과연 이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올해 가기 전에 좀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좀
이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군 기지라 모든 군부대가 그렇지만 이 미군 기지라는 곳이 이제 회색 벽으로 이렇게 시민과 이렇게 단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심리적인 거리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구간에 좀 벽을 좀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뭐 투명한 그런 벽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 안에 들여다 보이는 그런 칸막이 형태로 한다든지 네. 해서 시민들에게 좀 되돌아갈 수 있던 기대감도 주고 예. 좀 친근감도 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군 그 기지 안쪽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환경 정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구간은 우리 이제 환경 정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2023년 말까지는 환경 정화를 다 끝내서 임기 내는 우리 좀 캠프 마켓 우리 부평 미군 기지를 온전한 상태로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또 마련을 해야 한다. 또 이렇게 또 촉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대북 전단 문제는 이게 남북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또 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실제 이제 강화도 쪽에서 이제 페트병에다가 대북 전단을 넣어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물로 이제 북쪽으로 띄울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 주민들이 이제 뭐 좀 막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이제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서해 쪽으로는 이미 서해 대전을 2번이나 겪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도 단순한 동기입니다. 이게 꽃게잡이와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한포 사격까지 하게 되는 예. 그런 일이 생긴 건데 또 하나는 연평도 포격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사실은 그 포격 당시에 있었던 일을 증언을 들어보면 그 공포감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접경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대치 국면에 있는 이 지역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 잘못해서 어떤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런 피해는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남북 문제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도 요거를 금지하는 법을 확실히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표현의 자유다. 이거는 뭐 북한 주민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고 국가가 이를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성만 네네. 의원님. 그 인터넷에 그 이성만 의원의 인사말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네네. 그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그 경제를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억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던 글을 제가 봤어요. 글귀를. 여기서 과거의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계치를 뽑을 때 네. 바로 전월의 문제 또는 전년도의 문제 네. 또는 이것부터 10년도의 문제 이렇게 이제 쭉 이게 비교해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과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막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기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뜻에 부합될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논의 과정에서의 어떤 배경은 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것을 하나의 진실같이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면 끝없는 논쟁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각자는 각자마다 필요한 과거의 통계 데이터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되돌아보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 과거를 비추어야 이제 미래가 보이니까 과거를 비추어 보되 과거의 문제의 데이터에 집착해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따지면 그렇죠. 예. 결국은 서로를 비판하는 일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예.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는 측면에 쓰게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렇게 정치권이 잡고 나가야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또 그 희망 속에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만 의원께서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부평이 수도권 내 서부의 대표 업무지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의원이었습니다.